자, 지금부터 5월 11일 클럽 3777의 라디오 제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번 풍경 강원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5월 11일이네요. 2023년. 현재 제가 20년 살고 있는 멜번은 지금 현재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이죠. 네, 한국하고 좀 계절이 약간 반대라고 하기 뭐하고 좀 다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여름인 6, 7, 8월에 여기는 겨울이고요. 한국이 가을인 9, 10, 11월은 이제 여기는 이제 봄입니다. 그리고 12일, 2월이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4, 5, 6이 가을입니다. 3, 4, 5가 가을이군요. 네,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다르게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멜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을이고요. 근데 다른 주하고 다르게 이제 멜번이 수도 있는 빅토리아주는 약간 이제 그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가 수도로 있는 그 주라든가 그 위에 이제 퀸즐랜드 브리즈번이 수도로 있는 퀸즐랜드 그 옆에 중남부에 있는 사우스 오스트랄리아 그 다음에 서부에 있는 웨스턴 오스트랄리아하고는 약간 기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드니가 수도로 있는 뉴사우스웨일즈는 우리보다 약간 우리라고 하기는 그러나 빅토리아보다 약간 이제 온화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퀸즐랜드 브리즈번이 수도로 있는 퀸즐랜드는 좀 제가 알기로는 한 20도 평균 이제 그렇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좀 온화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남북한 합친 거에 호주가 한 35배, 그러니까 남한만 따지면 사우스 코리아만 따지면 이제 70배 정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도 다르고 이제 시간 변동도 좀 있고요. 근데 뭐 시드니하고 저희가 뭐 1시간 뭐 차이는 없지만 한국은 이제 차이가 있죠, 1시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계절적인 특징이 있는데. 여기 멜번은 또 특징이 다른 주는 제가 잘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드니 한 번 가봤어요. 거의 뭐 다른 나라 수도라서 한 9,900km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계절이 그런데 또 하루에 또 사계절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가을도 그렇고 봄도 그렇고 이제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한 아침에는 약간 이제 봄 날씨 같다가 낮에는 되게 덥습니다. 여름이에요. 그다음에 오후로 갈수록 이제 가을로 가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지금 제가 음성을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운을 입고 상태입니다. 가운을 입고 있어요. 되게 추워서.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는 5월에 지금 제가 있을 때도 참 기념이 좋은 그 달이었는데 기념적으로 왜냐하면 그 가족적인 면에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죠. 5월 8일은 이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은 한 해 중간으로 가는 그 마지막 정차역인데 일종의 그 가족애를 가장 중시하는 그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호주는 그 어린이날은 없습니다. 따로 그 얘네는 그냥 매일 하루가 어린이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날. 그 어린이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여기는 어린이에 대한 그런 처우라든가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죠. 특히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대해서 사진을 찍는 거는 불허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린이날은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이제 흔히 하루가 어린이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부모 이제 어버이날인데 여기는 이제 Father's Day하고 Mother's Day라고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이혼 관계도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늘었죠. 이혼이 엄청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혼도 극심하고 또 이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헤게모니 즉 이제 그 남녀 관계에 가장 그 주도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관계가 결혼이라는 게 married라는 게 그 대신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실혼이 있어요. 뭐 파트너 있고 여친 남친이 같이 살기도 하고 동거도 하고 사실혼이죠. 그러면 그다음에 레즈비언 커플도 있고 게이 커플도 있고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뭐 요즘은 이제 젠더 리스크까지 나오는 성별이 구분이 안 되는 구분을 할 수 없는 X라는 성별도 나오고 북유럽에서. 근데 여기는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있으냐 보니까 어버이날보다는 그냥 Mother's Day, Father's Day라고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부모들이 이제 같이 가족을 되게 여기도 가족을 되게 중심이 해요. 하긴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날인데 특히 5월 달은 이제 어버이날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중점은 아이들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달이 굉장히 이좀더 깊은 어떤 인식을 심어준다. 아이들에 대한 깊은 어떤 더 섬세한 태도를 갖게 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소중한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라는 게 있어요. 국가는 국가로서의 어떤 기본 요소가 있는데 고유 영토하고 자주권이 있죠. 그 영토 안에서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전에 그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링컨이죠. 미국의 그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게티스버그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맞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다른 걸로 해석하면 국민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유지가 됩니다. 아이들이 유지가 안 되면 나오진 않으면 국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가 유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바탕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나와야 예를 들어서 이런 좀 그렇지만 연금이 유지가 됩니다. 연금이 연금의 죄수가 될 수도 있는데 연금이 웃겨서 아이들이 뭐 이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그걸 중심으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옛날에 그 사업비자 영주권을 받을 때 사업비자로 해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그게 이제 클럽 377이라고 377 스포츠 클럽이라고 스포츠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 멜번의 풍경 클럽 377 라디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3화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영상을 몇 개 준비했는데 딱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는 이제 유기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나온 건데 이 이야기를 찾다가 이제 관련된 영상을 찾다가 이걸 찾았는데 유기견 엄마가 자기는 유기견이라서 아이들을 제대로 먹일 수 없으니까 애들을 낳은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제 놔둬요. 그리고 이제 입양을 입양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또 이제 그 보호소에 가서 애가 또 이제 잘 컸고 그리고 그 엄마도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이 이제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이 엄마가 지금 제가 애가 그거 본 거예요. 애가 지금 그 누가 데려갔는데도 짖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거를 참고 있는 거죠. 그걸 인내하고 내 애가 잘 크길 바라면서 이제 참고 애가 어딜 가든지 잘 크기만 원한다는 거죠. 그런 영상을 제가 이제 하나 준비했어요.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보호소에서 지내다가 한 1년 지내다가 이제 하와이에 같은 교민한테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엄마랑 애기가 이제 엄마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 하나 준비했고 또 하나는 이제 에릭 크래프튼이라고 잘 아시는 미국 가수죠. 그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Tears in Heaven이라고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아시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제 그 아들이 그 뉴욕에 살 때 4층에서 그 이름이 아들이 코너인데 얘가 4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들을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추모하면서 쓴 곡이 바로 이제 Tears in Heaven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 하고도 뭐 음악 멈추고 막 정말 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때 제가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없죠. 신생아 출생도 일본보다 낮고 일본은 그래도 1%인데 우리는 0.8. 근데 있는 애들도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뭐 세월호 때문에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또 이태원 참사 작년에 바로 12월 29일이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가치를 좀 더 어떤 관심을 기울이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외할아버지는 박씨고 외할머니는 김씨고 친할머니는 여씨고 제 아들의 이제 외할아버지는 이제 전씨세요. 그 다음에 외할머니는 지씨고 그럼 저는 4개의 피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6개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전에 만든 컨텐츠 중에 국가라는 건 거대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집안의 가정 아이들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좀 쉬다 보니까 그림도 가끔 그리고 뭐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지만 그림 그리는데, 그런 관련돼서 이제 이태원 참석을 해서 그림 그린 것도 있어요. 여기다 이제 영상에 붙일 텐데, 그건 이유는 어차피 이제 저 같은 586이나 이런 50대나 60대나 70대 어차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좀 뭘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뭐 링컨 얘기도 했지만, 저는 국가라는 건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현 정부가 만드는 게 아이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겪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금 받는 사람들은 혜택이 있지만 더 오래 받는 거는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누가 우리 정부 중에 누가 어떤 리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재명 씨를 선택했는데, 결과는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더 뭐 이전에 586 형님들 때문에, 그때는 1학년이 28반이었으니까 한 학교에 한 10,000명 있었고, 남성인가? 저희 상동문학교는 이제 9,000명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한 자녀 정책이 나오다가 결국 이제 지금은 경제라든가 어떤 사회 어떤 기반 인물 법이라든가 이게 다 이제 뭐 엿가락이 되면서 공정과 상식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옛날에 뭐 개천에서 욕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게 뭐 스카이캐슬 때문에 더 안 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가면 결국 이제 대한 양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집중해 보자는,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영상을 이제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영상을 굳이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이거를 어떤 남과의 어떤 그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베버가 아니고 다른 철학자였는데, 베버가 아니고 네덜란드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와 너의 관계, 이런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너도 성장한다. 저는 이 유튜브 만드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댓글이 거의 없어요, 저는. 뭐 좀 고리타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좀 그것 때문에 좀 사실 영상을 만듭니다. 왜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건 대화를 통해서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독보다는 저는 그런 게 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영상에 좀 의견 주시면 제가 또 많은 도움이,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점 끝으로 이제 오늘 클럽 377 라디오 아이들을 위한 영상의 순서인데, 이 영상을 이제 지금부터 붙일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인사 소개는 여기서 오늘 프로그램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